안산시 의정의 부회장 유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24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책 읽기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명훈 학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시정과 의정을 배워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성시에 밀리고 시흥시에 밀려서 우리는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지도단은 시민의 역량만큼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민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지방자치가 지금 33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안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어디 가서 그 발언을 많이 해요. 안양천이 완전 똥물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가 대물을 해서 그것이 완전 깨끗한 물이 됐고 주변에 운동장 시설이 됐습니다. 이는 뭔 얘기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감시 기능이 생겼어요. 감시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공무원도 지나게 되고, 의원들은 2년, 3년 내에 조금 알아요. 놀다가 의원님 그네에 기부 싸고 3년자 또 재선을 해서 뛰어요. 그래서 재선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요새 재선, 3선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협의회장 내지는 국회의원한테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가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2명 들어가니까 그냥 되는 거. 사무실도 없어요. 전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시정과 의정,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사단법인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때로는 오해도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정관 29조 2항에 의해서 사무실 직원들을 뒀어요. 그 사무실 직원분들이 그나마 해서 바깥에 홍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유튜브에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실을 못 갖추고 있어요. 의정의 회장이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원과 이사들, 회원이 같이 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같이 힘을 합쳐줬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의 라도와의 강사님들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특별히 이병우 이사님, 의원님, 전 의원님이 전화 오다가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7시 반까지 도착하는데 일찍 오셨더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그리고 오늘 강사님은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했지만 의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분이에요. 저 초대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의회를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가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용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걸 하나둘씩 배워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자치대학을 만들었지만 전달이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명훈 회장님도 학장님도 아마 거기에 힘을 십시일반 다 보태지 않을까. 정진교 전 의원님, 그리고 지금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요. 더 말할 것 없이 다 아마 큰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강의 들으신 게 큰 힘이 돼서
또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또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도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정말 찐찐 안산 사람입니다. 먼저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주가 고향이시지만 나는 40년이 넘었다 안산에 온지, 그래서 정말 난 안산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긍지가 또 안산을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찐 안산 사람 우리 전 의회 사무국장님 이장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장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석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문 강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의회와 안산시에서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배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나왔지 여러분을 강의할 정도의 실력은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솔직히 고백드리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회와 집행기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고, 요거 두 개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 및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회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안산시는 86년 1월 1일부터 안산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시나 그 광역자치단체가 있던 것은, 최초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52년 5월 10일에 첫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해서 지방자치가 최초로는 52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61년도에 군사정부 포고령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지됐었어요. 중지했다가 그동안 쭉 하다가 91년도에 드디어 안산시도 91년도에 다시 시작이 됐다. 근데 우리 안산시는 그 초대의회가 91년도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는 안산시 경우에는 91년 4월 5일부터 95년 6월 30일, 요게는 좀 딱 4년이 조금 너무 길어요. 예, 그때 당시에 초대만 그래. 초대만 4년을 조금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초대가 시작돼 있고, 현재는 9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대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거직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의원은 지금 현재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 의원님은 20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8개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선거구마다 2명 내지 3명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뽑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2분이 계셔가지고 총 20분이 지금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장단 구성은 지금 의장님 1분, 부의장님 1분 이렇게 해서 임기는 2년, 그러니까 총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4년인데, 그 의장 및 부의장님은 2년 하고 또 중간에 한번 바뀌셔가지고 2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회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 상임위원회가 좀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의회사무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항상 열려있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큰 줄기로 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오늘 배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고 또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청원을 처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업무가 주는데, 상당히 요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대표적인 업무는 이런 일을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 보고 약술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건가요? 거의 음원이 지금 나왔고요. 네. 지금 기부 각서 이 정도 저희가 받으면 제가 그거를 아마 다음 달에 빠르면 다음 달 정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정이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적합성을 확보하게 한 본능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실태 파악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감사보다는 대의적 감사에 중점을 둬라. 시청의 그러니까 집행부의 감사를 여러 군데서 해요. 시청 자체에 감사 담당관이나 감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 도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도 광역단체에서 또 감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그런 디테일, 뭐 금액이 얼마 틀렸느냐, 뭐 얼마를 이용했나 이런 디테일하는 것보다는 좀 대의적으로 한목적성을 따지는데 중점을 두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아까 듯이 안산시 의회는 9일 동안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9일이 훌떡 지나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1년 내내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9일 동안 하지만 준비 기간은 1년이다.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방법은 공개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하거나 이유형은 서류 감사 위주로 하고 현장 감사 위주로 하는 게 이유형인데, 대개 1유형을 하게 되지만 2유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질타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건 깜깜이 감사다. 뭐 체력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의원님 기능이 집행보고 수석도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감사를 하는 시군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1유형에 의해서 안산시 의회 같은 경우 대부분 의회가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감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선언을 위원장님이 하시고 감사위원장님이 인사를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 및 지난해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뭐 질이라는 말씀도 쓰고 질문이라는 말씀도 쓰는데 감사에서는 그냥 감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단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본회의 의결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이제 작성해가지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상소,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의결, 내가 상임위원회라고 자꾸 표현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한다. 이렇게 하고, 일부 지자체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가 협의회에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데 저희는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임 사무는 시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시도유임 사무는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의회가 직접 나와서 하기도 하고, 시군구 자체가 감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언 출석, 의견 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3일 이전에 도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면 출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대통령 영부인님 뭐 출석 요구 잠깐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고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계획서를 의장 명의로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종 요구서의 발의는 의장 임명으로 갑니다. 감사위원장님 이름으로 공문서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의장님 이름으로 출석 증인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나 뭐 이런 감사계획서 송부나 이런 게 다 의장님 이름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3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돼. 첫날 하는 경우에는 뭐 3일 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는 한두 달 전에 요구를 해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답변이 나왔다는 걸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말씀까지를 작성해서 풀 원고화해서 원고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좋고요. 현황, 문제점, 끝으로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아프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그게 꾀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감사시 불출석인데 이게 아마 여기는 구청에는 조례가 없었나 봐요. 조례가 없었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근거가 없이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겼을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500만 원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에서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라고 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5항에 보면은 제 사항에 따른 위에 사항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사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증의 판단 기준은 위증의 판단 기준은 의원님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슨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대부분인데 원래는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 증인, 참고인 누구 답변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대개 무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올바른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관례상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증인 누구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의원 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감사의 전략적 방법이다라고 가지고 감사 10분 전에는 감사장에 도착하라. 감사장에 늦게 도착하지 말라고 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끝까지 추적하라. 끝까지 추적해서 결론을 얻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과 단체장에 대한 연구를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 여기 같은 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한된 기간 때문에 마치지 못했다면 감사 후 활동을 통해서도 문제를 바로 잡아라라는 말씀이 어느 지방의원님이 감사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감사를 잘 하려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분야에 집중해야지 안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부서를 선택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의원님이 직접 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집중해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세요. 관련 자료, 서류에는 사전에 요구해서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언론에서 문제점을 시정에 대해서 꼭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모아놨다가 질의에 활용하라 이렇게 하고 전문가의 사전 도움을 받아라. 민원인의 이렇게 제보 들어온 거는 민원인과 접촉을 많이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핫 이슈를 잡으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질문하는 게 맹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현장 질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핫 이슈가 될 만한 것을 타겟으로 해서 질문하라. 비교 평가하라.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는 폐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패는 사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현지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감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확인 및 중요한 증거는 사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는 12월 30일자로 올해는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